경상국립대가 의대 정원을 200명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과대학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의대 보직교수 전원이 보직 사직원을 제출했고 보직이 없는 교수들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 봄나물 미나리가 찾아왔습니다. 지리산 미나리 산지인 하동 횡천면에서 열리고 있는 청학 미나리 판매 행사에 미식가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층의 단원들로 구성된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가 이번 주 토요일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차이콥스키와 보로딘 등 거장의 대표곡과 함께 특별한 발레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 하우스 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각종 병해충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감독이 더 강화됩니다. 입후보 예정자 등이 금품이나 물품을 선거 구민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사람 역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교육부 의대 증원 신청 접수에 경상국립대가 200명 규모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대에서는 증원 신청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의료계와 증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신청을 진행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마감된 교육부의 의대 증원 신청 접수. 경상국립대는 200명 규모의 증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76명인 정원과 비교하면 100명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만 경상국립대 의대는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학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 데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증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대는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 없이 대학 차원에서 증원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 그렇다 보니 거센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장과 부학장 등 행정 직책을 맡고 있는 보직 교수 전원이 직책을 내려놓는 보직 사직원을,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직 사직원을 제출한 교수들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 업무는 계속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재차 강경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공이 약 10,000명 가운데 90%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3개월 면허 정지 절차를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습니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현실로 다가온 의료 대란 속에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측의 입장에 갈등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조규일 시장이 단장을 맡은 진주시 대표단이 자매도시 중국 시안시를 찾아 성육고체 봄 교류 행사의 성공적인 재개를 협의했습니다. 5일부터 나흘간 시안시를 방문한 대표단은 첫 일정으로 시안 방송국을 찾아 서경방송과 시안방송이 함께 주최하는 성육고체 봄 행사의 성공적인 재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 시장은 성육고체 봄 행사에 대해 방송사 간 교류로 개최되는 특별한 행사인 만큼 올해를 시작으로 성육꽃이 다시 만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의지를 전했고, 시의회의 시안방송국장은 행사 재개를 시작으로 양시의 교류가 더 많은 분야에서 본격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안방송과의 인터뷰에 나선 조 시장은 진주시와 시안시의 문화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강조하고 특히 우주항공도시로 도약 중인 두 도시가 동반 성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성육고체 봄은 지난 2004년 서경방송과 중국 시안방송의 우호 교류 협정을 기반으로 2007년부터 함께 열려온 문화행사로 이를 통한 교류가 기반이 돼 2016년 진주시와 시안시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서경방송과 시안방송도 성육고체 봄 행사 재개에 맞춰 콘텐츠 제작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방송국은 성육고체 봄 행사뿐만이 아니라 두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등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정기적으로 교환,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석연방송과 시안방송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두 지역민들이 자매도시를 보다 가깝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푸르른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 봄나물이죠. 지리산 미나리 산지인 하동 횡천면에서는 청학 미나리 판매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오는 31일까지 향긋한 미나리와 삼겹살을 함께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봄 향기로 가득 찬 푸르른 하우스 안. 지리산 미나리 주산지인 횡천면 일원에서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수확된 미나리는 인근 세척장으로 옮겨져 불순물과 흙 제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리산 기슭의 맑은 물 제일 장점이 그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 미나리 자체를 지하 안반수만 가지고 키우고 재배하고 세척하고 모든 과정이 그렇게 끝나거든요. 출하 상자에도 미나리가 가득하지만 이달에는 대부분의 물량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청학 미나리 판매 행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청정 하동에서 생산되는 지리산 청학 미나리는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본연의 향과 맛을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미나리와 삼겹살의 향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바로 옆에서 미나리를 수확해서 바로 세척해서 여기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신선하고 미나리도 상당히 보드랍고 그리고 또 삼겹살도 너무 맛있고 보드랍고 진짜 맛있네요. 근데 제가 가서 우리 아는 지인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한 번 더 오고 싶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해 혈관계 질환 예방과 해독작용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미나리. 하동에서 생산되는 청학 미나리는 다른 미나리 산지보다 신선하고 저렴한 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청도도 그렇지만 여기 미나리가 더 맛있어요. 신선하고 또 이제 이렇게 오리 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굵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고 가격도 거기보다도 조금 저렴해요. 지난해에는 행사 기간 동안 약 8,000명이 행사장을 찾았는데 올해도 그 인기는 여전합니다. 지난 1일부터 일평균 200명가량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는데 행사장을 나갈 때에는 하동산 특산물과 함께 미나리 구매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기 있는 미나리지만 농민들은 고심이 깊어집니다. 찾는 이는 많지만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로 인해 수확에 필요한 일손 수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동군에서는 미나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농촌 인력 문제에 대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와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등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하동 청학 미나리 판매 행사. 향긋한 봄을 즐기는 방문객의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농가의 걱정을 줄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역 청소년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층의 단원들로 구성된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가 이번 주 토요일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차이콥스키와 보로딘 등 러시아 음악가들의 대표곡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발레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봄 꽃샘추위를 클래식으로 잠시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준 기자가 막바지 연습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휘자의 손동작에 맞춰 시작되는 빠르고 격렬한 연주. 오선지에 잠들어 있던 선율이 연주자들의 손과 악기를 거쳐 화려한 자태로 깨어납니다. 러시아의 클래식 거장 차이콥스키. 그가 자신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한 교향곡 제4번 중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콘 푸오코입니다. 매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가 봄맞은 꽃샘추위라는 주제로 25번째 정기 연주회를 엽니다. 이번 공연은 춤곡들과 차이콥스키 심포니 4번입니다. 신나는 곡들이 많은 만큼 관객뿐만이 아니라 연주하는 우리 아이들도 신나게 연주할 수 있게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 공연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발레 모음곡과 교향곡 4번,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공중, 폴로베치안 댄스 등 친숙하고 대중적인 작품들로 꾸며질 예정. 여기에 광주시립 발레단을 비롯 실력파 무용수들의 발레 공연까지 만나볼 수 있어 감동과 재미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모음곡을 또 이제 듣는 것만 아니라 또 관중들이 또 즐겁게 볼 수 있도록 기존의 전통의 발레와
또 현대화된 연출로 통해서 발레 콘서트 형식으로 즐겁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이번 무대. 단원들은 관객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한 막바지 연습의 한창입니다. 평소에 준비를 하던 기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했어야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애들이랑 같이 캠프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일요일마다 모여서도 서로 시간 내서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가족분들이랑 같이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제25회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공연은 전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최근 봄장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선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부산일보 김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김윤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잦은 비가 지역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진주 지역 시설하우스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했는데요. 지역 대표 신선 농산물 가운데 하나인 주키니 호박은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하우스 한 개동에서 하루 100kg 정도가 수확이 됐는데 올해는 하루 20kg도 채 수확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밖에 토마토와 고추, 딸기도 각각 30에서 40% 정도 수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확을 하려고 해도 딸 열매가 없다 보니 농민들은 그저 한숨만 내쉬는 상황입니다. 네, 이 많은 비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크게 준 거군요. 그렇다면 강수량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봐야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진주시는 총 91일 가운데 무려 3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전년에는 총 90일 가운데 16일 비가 내렸으니까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강수량도 크게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부울경 11개 지점에서 측정된 강수량은 평균 263.2mm였습니다. 직전 연도 강수량 100.4mm, 그리고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평균값은 102.1mm였는데 올해 이례적일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 거죠. 네, 그렇다면 일조량은 얼마나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진주시 일조 시간은 514.9시간으로 한 달 평균으로 보면 171.6시간 정도였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 627.4시간, 한 달 평균 209.1시간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2월의 경우 합계 일조 시간이 127.2시간으로 일조율은 40.18%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농작물엔 어떤 피해가 발생합니까? 네, 일조량은 평년보다 줄고 시설하우스 내 습도가 높아지면 농작물 생산량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육기의 일조 시간이 대폭 감소하면서 수정과 착과, 마실비대 불량이 잇따랐는데요. 수정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열매가 맺히질 않는 데다 겨우 열매가 달리더라도 광합성이 안 돼 이마저도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립니다. 겨우 남은 열매도 잿빛 곰팡이병 등 이 병충해 피해까지 입게 되는 거죠. 네, 생산량이 줄면 결국 작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수확량이 급감한 일부 작물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주키니 호박은 10kg 한 상자에 원래 10,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60,000원 안팎으로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올랐습니다. 또 청양고추 역시 10kg 한 상자가 20만 원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서민들로서는 먹고 싶어도 선뜻 손이 가질 않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김윤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맘때 들려오던 산불 소식이 뜸해져 다행이란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 한편에선 잦은 비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경남 GPG였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직접 관리하고 전시할 수 있는 진주 역사관 건립 부지가 현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 자리로 확정됐습니다. 진주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위원들은 현재의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 자리가 과거 진주시청이 있던 곳으로 역사성과 의미가 크고 진주선과 인접해 시민들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은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진주 대첩광장과 청년 허브하우스,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후 시너지 효과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각각 2025년 말과 2027년 말 준공 예정인 인근 청년 허브하우스와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6,705억 원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보다 2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은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50억 원,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 조성사업 12억 원, 양파 지원사업 7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5일부터 2주간 열리는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6일부터 화계 심리벚꽃길의 벚꽃 개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실시간 영상 서비스는 하동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개화 상황과 함께 화계면 일원의 주차장과 화장실 위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무료 나무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나눔 행사는 오전 10시 곤양시장을 시작으로 10시 30분 사천 공설운동장에 이어 오후 2시 30분 삼천포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사천시는 행사장을 찾은 시민에게 왕대추와 천리향, 튤립을 선착순으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금품이나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 간혹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가능해지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겠죠.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의 배우자 또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이렇습니다. 선거 구민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귀향 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사람 또한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여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인프라적으로는 사실 완벽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아직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다른 스타트업들에 충분히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뭔가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각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마련되면 더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 오전까지는 하늘빛 흐리지만 오후부터 맑게 개면서 세탁하시기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도 올라 온화하겠는데요. 가벼운 운동하기에 좋겠고 다만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내린 눈비로 길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외출 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하동과 산청, 함양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 구름 많거나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남해 4도, 하동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0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는 오전까지, 서울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 세종과 광주, 부산은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부산 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후에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시각은 저녁 7시 8분, 간조시각은 오후 1시 2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까지 아침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하루 사이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 2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이제 개식용 문화는 우리가 함께 매듭지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식용 반대 의견에 부응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따라 타당하다 하더라도 개식용 관련업을 영위하시는 일부 소상공인이나 농장주분들께서는 마음 무거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 계획은 수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으나 그보다 앞서 영업주를 위한 법률 시행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속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농장주와 소상공인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즉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진주시 개의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빠짐없는 준비와 바탕으로 업주와 시민 모두가 동물 복지와 생명 가치에 대한 공감을 이루는 데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